토지 부분 거기다가 대토권 하나 일단 적어 놓으세요. 대토권. 자, 뭐 여러분들이 뭐 토지는 뭐 저당권 같은 건 일필지 전체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우쩌저쩌 있는데 그거 굳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토지는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 아니다. 대상물 X. 자, 토지에서는 이렇게만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대토권. 자, 대토권이 뭐예요? 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뭐죠?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뭐라 하냐면 대토권이라고 해요. 그럼 대토권은 결국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수용당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토지를 수용당하죠? 토지를 수용당하면 일단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금 받는 대신에 나는 뭘 받겠다? 네, 땅을 받겠다. 대신 땅을 받겠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대토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언뜻 또 하나 들었냐면, 토지거래허가부분에서 언뜻 들었을 거예요. 토지거래허가부분에서 대체토지 혹은 대체농지.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대체농지는 지금 현재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 상태, 대토권 요 상태는 물건이 없어요.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상태예요. 권리만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어떤 토지라고 특정되지 않았어요. 일단 토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뭐만 있는 상태?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상태. 그럼 대충 어떤 상태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가나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대토권인데 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냐? 아직까지 현물이 없죠? 현물이 없고 붕 뜬 상태에서 권리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는 요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나올 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분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부분은, 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건물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요. 자,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뭐 해주면 된다? 건물 이해하지만 된다. 자, 그러면 민법상 건물의 조건이 뭐였죠? 세 가지가 모두 해당돼야 된다. 뭐죠? 일단, 예, 기둥 있어야 되고요. 주벽으로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저기 건축법상의 건물과 민법상의 건물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또는이고 하나는 다 밋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는 기둥과 주벽 또는 뭐 지붕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민법상에는 모두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 기둥 있어야 되고요. 주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민법상의 건물이고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기둥은 볼트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세면은 천막이나 유리로 둘러쳐져 있는 세차장 구조물. 대충 보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어요? 기둥 이렇게 왜 이렇게 드릴로 해가지고 볼트로 이렇게 해놨죠? 기둥이 많은 거 해가지고. 세면은 유리나 아니면 또 천막, 아니면 또 요즘은 알루미늄 사시 갖고 이렇게 쳐놨죠? 예, 이거 어디서 봐요? 세차장. 어떤 세차장? 예, 요 밑에 가면 있어요. 예, 조금 밑에 내려가면 있죠? 그 셀프 세차장.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중개대상물 아니냐? 볼트만 풀어놓으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상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분양권과, 자, 조금 있다가 이와 관련된 판례 부분을 볼 거니까 일단은 듣고 가세요. 자,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앞으로 건축될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분양권은 뭐다?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이거 분양권 뭐 해당돼요? 신고 대상에 해당되죠? 분양권 거래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실체적인 건물이 없어요. 실체적인 건물이 없지만 앞으로 지을 건물이라는 거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서 중개 대상으로 해당돼요. 그럼 이제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어요. 자,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이 저기 최근 연도에 아파트 당첨 혹시 되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당첨이 되면 이만한 종이 쪼가리 하나 날라오죠, 왜? 당첨되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동호수가 요즘은 동호수가 특정되죠.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은 당첨되었다고 통지 오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를 이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동호수를 다시 추첨합니다. 그 과정 같은데 요즘이야 뭐 저기 다 컴퓨터로 하니까 일단은 동호수까지 다 해가지고 한 장짜리가 날라와요. 며칠까지 분양계약 체결하라 뭐 해가지고 옵니다. 자, 이 상태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이거는 단순한 그냥 당첨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도정법상 입주권. 자, 봅시다. 요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입주권이에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입주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죠.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재개발 지역이에요. 내가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 헐고 아파트를 짓죠? 그럼 이 집을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조합원 분양분이죠. 조합원 분양.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보면 두 가지 나눠지죠? 조합원 분양분과 그 다음에 또 일반 분양분 나눠지는데 이 조합원 분양분 요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요 입주권 뭐 해당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나오는 분양권과 입주권 요 두 가지는 당연히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요 조건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보고 갑니다. 그 뒤에 자 일단 27페이지에 보면 민법상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건물에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잠깐 언급됐던 권리금. 자,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권리금 중개대상물이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했었죠? 이건 뭐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얘기했던 판례들 다 나옵니다. 세차장 구조물. 자,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 여부 그 두 번째 줄 끝에 자, 28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 끝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거기서부터 밑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철골 기둥 세우고 집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이건 중개대상물 이단이다? 아니다. 이제 토지 입착물 즉 건물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권리금은 아까부터 계속 받고 중개대상물 자 여기 3번에 분양권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부터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당첨 소리가 나왔다면 일단 중개대상물 아니다 생각하세요. 당첨 소리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입주권 봅시다. 특정 동호 자 5번이에요.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초 추첨 분양 대상으로 정해진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제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도정법상의 입주권.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것은 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이라든가 나중에 들어갈 것은 확정되어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토권. 자, 중개대상 이다 그랬던가 아니다 그랬던가요? 아니다. 우리가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의 택지급을 주근해 이주자 택지를 공부할 그 지위 자체죠. 이 대토권은 여기서는 택지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대체 농지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대토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대토권은 중개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금전채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랬죠? 예. 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는 문제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건물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목의 집단을 되는데, 수목의 집단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나무들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갖춘다면,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 방법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에서 여러분 나오죠? 공시. 이거는 자 명인 방법이 하나의 공시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면 이건 중개대상 해당이 된다. 자 이거를 어디에 나왔냐면 29페이지에 토지의 정착물 있죠? 거기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리을 부분에 자 세 번째 줄 이들 중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이들 중 찾았어요. 명인을 준 소유집자는 중개대상물의 견해가 그냥 중개대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판례상 나왔어요. 나중에 판례가 뒤집어질 수 있지만 현재 판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거기에 뭐 정착물 의의하는 부분 안 봐도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는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시라? 수목의 집단인데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 요걸 일단 체크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나무를 등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무를 등기하려면 여기에 나무를 뭐 해가지고 묵습니다. 일필지 전체에도 되고 일부에도 됩니다. 수량 상관없이 이거를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어요. 시군에 가면 시군구에 가면 임목 등록 원부가 있는데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쯤에 아마 나올걸요. 저거 보니까 30페이지에 보면 자, 그 요건하는 부분이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데 처음 등기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예요? 왜 보존 등기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소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한자.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중개대상 뭡니까? 여기 임목이라는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임목이라는 것을 등기하게 되면 이거는 뭘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본다. 그럽니다. 부동산으로 간주를 해주고 이게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임목하면 소위 말해 뭐예요? 준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일단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목 등기면 자, 니은 부분 한번 보세요.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목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임목등기 여부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상은 안 나와요. 등기 번호만 나올 뿐, 임목등기 번호만 나올 뿐, 소유자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토지 산에 요게 뭡니까? 땅이죠? 요 토지 등기부를 보고 임목 등기가 돼 있다면 다시 소유자는 임목 등기부를 다시 봐야죠. 다시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등기 표제부에는 임목 등기 여부만 나오는 거죠. 그럼 임목 등기 왜 해요? 예, 일단 봅시다.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소유권이 생겨요. 나무에. 자, 그럼 나무에 소유권이 생기고 또 땅에도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생기죠. 소유권이 있죠. 이게 생기는 게 원래 소유권이 있죠. 땅에 원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땅에만 소유권이 있었죠? 이거 등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임야를 팔 때는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무에다가 뭐 하게 놓으면 네, 소유권을 만들어 놓은 즉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만 소유권이 생기니까 땅은 놔두고 뭐만 나무만 팔 수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무는 놔두고 뭐만 땅만 팔 수 있는 각각의 소유권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뭐 양도를 하거나 매매합니다. 매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땅에만 말고 뭐에만? 나무에만 저당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임목등기를 되면 이렇게 소유권과 매매를 하면 소유권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뭐를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주로 저당권도 저당권이지만 벌목할 때 많이 이걸 해요.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벌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업자들이 이제 헌팅한다 그러거든요. 벌목할 만한 땅들을 찾아다닙니다. 해가지고 나무만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뭐 평가하기가 한 그루당 얼마 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도 되고 그다음 뭐다? 벌목하는 목적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임목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니까 임목등기 관련된 부분 그 디귿 부분 보세요. 자, 이거는 임목등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 교재 보니까 네 번째 줄 부분에 나오네요. 디귿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해는 찾았어요? 네, 디귿 부분 네 번째 줄입니다.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하고는 뭐를 준용한다? 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자, 그리고 그 독립성 각각의 소유권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거기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땅만 팔았을 때 여기에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각각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일단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라? 여기에다가 나무에 보험 들어라. 자, 조심할 것. 임목 등기할 때 보험 들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할 때 보험 들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어야지만 안 된다. 왜요? 이유는 산불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기 울진하고 좀 불나가지고 지금 아주 타고 있죠? 물론 이거는 누군가가 뭐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하나는 저기 토치가 불냈다며요. 60대인가 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그 주체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 쪽은 아마 불내가지고 하는 거고 이쪽 울진 쪽은 뭐 담배꽁초.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저기 예, 아주 기술 좋게 던져요 이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남의 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저
뒤에 그 화물칸 있죠? 거기서 불난 차도 있어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그게 예측했더만요. 저기 담배꽁초 던져가지고 했다고 예측이 나오던데, 어쨌든 이렇게 불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보험을 들어야지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벌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저기 산기슭에다 벌목해가지고 싸놓은 나무들 가끔 보셨죠? 네, 시골 분들은 대충 이렇게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이걸 벌목했습니다. 요 벌목한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미친다. 여기 설정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미치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 효력, 여기에도 당연히 미친다.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거를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했죠? 경매 부분, 경매가 무슨 경매 했었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 판결문의 경매죠. 그 다음에 임의 경매는 저당권의 경매죠. 자, 임의 경매, 저당권의 경매에 대한 기본적 조건은요. 여러분, 저당권의 경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행기가 도래되고, 그 다음에 또 이행 지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다가 저당 잡아보세요. 그러면 갚을 날짜까지 와야죠? 근데 못 갚았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갚을 날짜가 안 왔어도 볼목한 인목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일단은 비 맞아가지고 썩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손실 염려도 있죠. 한 토막씩 들고 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금 못 받아요. 이행기가 도래될 때까지 공탁을 해놓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건 민법에서 배웠던 거,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졌죠. 임목 소유자는 여기에 뭐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임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공장재단만 설명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자, 여기에 공장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장 용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기계, 기구 뭐가 있다? 설비들이 있죠. 기기구 설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채재산권이 있어요. 공장에. 자, 일단 이거를 지식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자,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해서 특허권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단 목록을 만듭니다. 이 재단 목록 만들어서 이걸 뭐 하게 된다면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면서 하나로 묶입니다. 물건이 되면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소유권 전체가 소유권 갖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 갖고 뭘 설정할 수 있도록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를 해놓게 되면 하나로다가 묶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해 놓으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요. 개별적으로 경매도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단 목록 만들어서 재단 등기를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법 이름에 있어요. 법이 이름에 저기 31페이지 보죠. 공장 및 광업재단 뭐라고 했죠? 저당법. 그럼 주목적이 뭐다? 저당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여기 건물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죠. 이것만 가지고 저당 잡으면 약한데 이걸 전체로 묶으면 상당히 센 부분이 되겠죠. 금액도. 그래서 저당이 주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공장 재단 설정 및 구성하는 부분인데 보면 동그라미 가번 보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 하나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공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소유자가 다른 공장들도 하나의 재단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해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당이 주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단 등기를 해놓게 되면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 거기 나번 부분 보세요. 자, 공장재단 등기 후 소유권 보존하면서 설정하고 그 뒤에 부분부터 한번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 효력은 거기서부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 효력은 보존하는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해놓게 되면 몇 개월 이내요? 10개월 이내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하라.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재단 등기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이제 준부동산으로서 나오는 부분이고, 자, 요까지만 일단 보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인목이 많이 나와. 지금까지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인목입니다. 앞으로 아마 인목에 대해서 아마 치중을 많이 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